141번 문제. 141번 문제는 22년 1회, 22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 화학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작업장에서의 적용 예시를 각각 쓰시오. 첫 번째로 상가작용은 각 유해인자의 독성한 만큼 독성 결과를 나타내는 작용으로 일반적으로 일반 대다수 화학물질에서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상승작용은 각 유해인자의 독성합보다 결과가 커짐을 나타내는 작용으로 예를 들어 사용화탄소와 에탄올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량작용은 두 화합물이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작업장에서의 적용 예시로는 페노바비탈과 디란틴이 되겠고, 다음 독립작용은 각 독성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으로 작업장에서의 적용 예시는 톨루엔과 황산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가승작용 또는 잠재작용은 독성이 없는 물질을 독성이 있는 물질과 혼합하면 독성이 강해지는 작용으로 작업장에서의 적용 예시는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사용화탄소가 되겠습니다. 142번 문제. 142번 문제는 22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업무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시오. 해당 답안은 13가지이나 짧은 답안인 해당 3가지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두 번째로는 산업보건의의 직무, 세 번째로는 사업장 손해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네 번째로는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위산과 관련된 사업, 위산 사업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3번 문제. 143번 문제는 22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야간 교대 작업자의 작업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권장사항 또는 근무수칙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9가지이나 4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간 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아침반 작업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로는 근무반 교대 방향은 아침반, 저녁반, 야간반으로 정방향 순환이 되게 한다. 네 번째로는 교대 작업 일정은 근로자들에게 미리 통보되어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할 땐 근교로 드라이브 가자, 근교로 답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4번 문제. 144번 문제는 22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사항, 베릴륨, 비소, 납, 성면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 장소에서 적합한 방진 마스크의 등급을 쓰시오. 해당 답은 특급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특급뿐만 아니라 1급과 2급 상황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급 사용장소 첫 번째로는 특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 장소, 두 번째로는 금속흉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 세 번째로는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 규소 등과 같이 2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 2급의 사용 장소는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 장소가 되겠습니다. 145번 문제. 145번 문제는 22년 2회, 23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분진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광물성 분진, 두 번째로는 곡물 분진, 세 번째로는 면 분진, 네 번째로는 목재 분진, 다섯 번째로는 성면 분진, 여섯 번째로는 용접 휴, 마지막으로는 유리섬유가 분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146번 문제. 146번 문제는 22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다음 보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때
빈칸을 채우시오.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가 답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번째의 경우도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47번 문제. 147번 문제는 22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 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몇 년마다 해야 하는지 쓰시오. 유해 요인 조사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3년이 답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8번 문제. 148번 문제는 22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보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료를 사업주는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지 쓰시오. 해당 자료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해당 보기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럴 때는 사업주는 3년간 보존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보기 3가지를 쓰는 문제도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 위험성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보존할 때 포함사항 해당 3가지는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49번 문제. 149번 문제는 22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일 때 보건관리자는 몇 명 있어야 하는지 쓰시오. 해당 표를 근거하여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은 500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보건관리자의 수는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을 누락하게 되면 0점 처리되니 꼭 이상까지 써주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50번 문제. 150번 문제는 22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사항. 다음 보기는 실효채취 근로자 수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실효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 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을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실효채취 근로자 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